디카페인 커피가 몸에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람들이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게 디카페인 처리 과정이 몇 번의 화학적인 처리 과정을 거치는데 옛날에 가스법이라 그래가지고 특수한 처리라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 방법을 썼을 경우에 발암물질이 발생하는 게 보고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이 현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제외한 나머지 방법들 같은 경우에 특별한 위험이 있다는 보고가 현재까지 있은 적이 없거든요. 안녕하세요. 커피의 신 기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디카페인 커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이제 저희 카페도 보고 있으면 디카페인 커피가 꽤 많이 나가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15kg 정도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는데 많으신 분들이 디카페인을 많이 찾고 있고요. 그래서 디카페인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진짜 디카페인은 카페인이 없는지, 그리고 디카페인을 취급하는데 주의할 점 요 세 가지 정도를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게 디카페인 생두, 일반 생두, 그 다음에 디카페인 커피, 일반 커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생두를 보시면 생두는 원래 이제 녹색, 그러니까 수세식 같은 경우에 녹색에 가깝고 자연 건조식 같으면 약간 노란색에 가까운데 여기 보시는 디카페인 커피를 보면 굉장히 시커먼색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게 로스팅된 것처럼 까만색이 되는데 이 원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생두가 굉장히 단단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무 조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카페인만 따로 뽑아내는 건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겉에 있는 카페인은 녹여낼 수 있어도 속 안에 들어있는 카페인을 빼낼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디카페인 원두를 만드는 방법은 조금 복잡하지만 생두에 손상을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 생두를 커다란 통에 고온 고압으로 가열을 해서 내부에 들어있는 모든 성분을 뽑아냅니다. 실제로 수용률은 약 한 51% 정도까지 안에 들어있는 셀룰로이드 성분까지 녹여내는 걸 목표로 해서 전체를 추출을 해내게 되죠. 우리가 속칭 엑기스라고 부릅니다. 에센스를 뽑아내서 안에 들은 성분을 완전히 뽑아낸 상태가 되면 커피에 들어있던 성분이 모두 녹아 나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화학적인 처리를 하게 됩니다. 카페인만 녹여내게 되는 거죠.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특수 처리된 물을 이용을 해서 카페인만 선택적으로 녹여내고 꺼내는 방법, 그 다음에 유기용매를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가스를 사용하는 방법,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가스법은 쓰이지 않고 있고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스위스 워터 프로세스라고 특수 처리된 물을 사용하는 것과 유기용매를 사용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고요. 엑기스라고 불리는, 속칭 엑기스라고 불리는 것에 처리를 해서 카페인만 선택적으로 녹여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은 용액을 다시 그 뽑아냈던 커피 찌꺼기에 부어주고 졸여서 이제 흡수를 시켜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왔던 커피 용액이 안에 들어가면서 이제 커피가 다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원래 생두하고 다르게 시커먼 색이 되어 있게 되는 원인이 이거가 되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많이 쓰는 방식이 뭐 슈거케인 방식이라든지 해서 쓰는데 이전에 스위스 워터 프로세스 방식을 많이 쓰긴 했는데 요즘들은 스위스 워터 프로세스로 한 것들이 좀 맛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고 그래서 요새는 다른 방식들을 많이 동원해서 하고 있고요. 그 세세한 처리 방식들은 이제 생두 정보 홈페이지들 가보면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가 되냐면 생두를 열을 몇 번 가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스팅을 해보게 되면 되게 특이한 현상이 생기는데 일반적인 커피는 로스팅을 하면 두 번 소리가 나게 됩니다. 한 번은 1차 파핑, 두 번째 2차 파핑 이렇게 소리가 두 번 나게 되는데 이게 열 가공이 많이 된 상태다 보니까 1차 파핑 때 소리가 제대로 안 나고 2차 파핑 소리만 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원두가 손상이 많이 가 있는 상태라는 게 되고요. 그래서 로스팅을 해놓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같은 로스팅 정도입니다. 요게 지금. 근데 색깔이 한 30% 정도 진하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색깔보다 매우 진하게 나오고 두 번째 같은 날 로스팅한 건데 그 영상에는 잘 표현이 안 될 텐데 같은 날 로스팅한 건데 얘는 기름이 안 나옵니다. 근데 그 디카페인 커피는 이 조직이 약해져 있다 보니까 안에서 밀고 나오는 가스가 조직에 이제 조직이 파괴되어 있다 보니까 조직에 있는 기름을 밖으로 밀고 나오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기름기가 겉에 그 은은하게 비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커피 맛에 영향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이게 특별하게 영향이
있기보다는 기름이 일반적인 커피보다 겉에 많이 맺혀 있다 보니까 산소와의 접촉이 쉽게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디카페인 커피를 사면 일주일만 지나도 기름기가 겉에 코팅이 돼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커피보다 빠르게 공기에 의한 산패가 일어날 수 있게 돼요. 디카페인 커피를 사시면 실제로 다른 커피가 뭐 한 달 정도까지 버티면서 사용할 수 있는데, 디카페인 커피는 한 일주일 넘어서 열흘 정도 넘어가게 되면 실제로 산패를 여러분이 느낄 수 있을 정도까지 되고, 그래서 실제로 한 달 이상씩 보관하면서 먹기에 좀 불편한 커피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그 일반 커피를 사실 때보다 디카페인 커피는 좀 더 적은 양을 구매하시고 자주 구매하시는 편이 좋고요. 디카페인 커피는 보관에 유의를 많이 해주셔야 되고, 사실 때 적은 양을 자주 사시는 게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카페인 커피가 몸에 나쁘냐 좋으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만, 카페인이 제거됨으로써 드실 때 좀 더 편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카페인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자극을 주게 되고, 그래서 혈류량을 늘리게 되고, 혈류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몸에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고 활성화를 해줍니다. 그래서 운동하기 전에 카페인, 즉 커피를 섭취해 주게 되면 지방 소모율을 높여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운동 전에 블랙커피 한 잔 마셔주면 훨씬 더 좋다는 게 이런 이제 의미를 두고요. 두 번째로 혈류량을 늘려주고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약한 두통이 있을 때 이제 먹어주면 빠르게 혈류량을 늘리면서 산소 공급을 뇌에 늘려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드셨을 때 두통을 경감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맑게 하고 일에 집중도를 높여주는 효과들이 있습니다만, 일부 사람들 중에 카페인을 자주 섭취하지 않고 또한 몸이 민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카페인이 들은 커피를 먹었을 때 손떨림이 발생하거나 집중력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더 집중을 못하게 되는, 산만하게 되는 효과가 있거나, 아니면 잠을 못 자는, 그러니까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카페인을 오랫동안 섭취를 하게 되면 이게 많이 둔감해지긴 하지만 굳이 이게 몸에 좋은 작용을 하는 것들이 아닌데 굳이 먹으면서 훈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면 디카페인 커피를 드시면서 카페인에 의한 부작용을 줄이시는 게 오히려 나은 선택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카페인 커피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디카페인 커피 같은 경우에 카페인이 99% 정도는 제거되어 있기 때문에 카페인에 의한 힘든 점은 이제 제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나쁜 점은 있죠. 왜냐하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카페인을 제거하는 과정에 가열하는 과정이 몇 번 있다 보니까 향을 최대한 회수를 하더라도 디카페인 커피는 일반 커피보다 향과 맛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커피로서 정말 맛있는 커피는 좀 먹기 힘들더라.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카페인이 몸에 나쁩니까?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현재까지 의학계에서 카페인이 나쁘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카페인은 치사량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밥도 치사량이 존재를 하거든요. 서양 속담에 한 번에 네 머리통보다 큰 거 먹지 말아라는 얘기처럼 밥도 치사량이 있듯이 커피도 치사량이 있습니다. 한 번에 에스프레소 100잔 정도, 즉 한 잔이 30ml 정도니까 100잔 정도면 한 번에 에스프레소 3리터거든요. 실제로 인간이 먹기 힘든 정도의 양이기 때문에 치사량을 먹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이고요. 어쨌거나 치사량이 존재를 하지만 부작용은 보고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례로 예전에 나왔던 것 중에 썬데이 헤드에이크 신드롬이라고 있습니다. 일요일마다 머리 아픈 병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평상시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먹고 일하고 출근을 했는데 일요일날 늦잠을 자게 되면서 카페인 공급이 끊긴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카페인 공급이 끊기니까 갑작스럽게 뇌혈관이 좁아지면서 혈류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 혈중 산소 농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뇌의 산소 공급이 줄어들게 되니까 이제 두통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커피를 한 잔 먹으면 이제 뇌혈관이 확장이 되고 산소 공급이 늘면서 두통이 바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두고 카페인이 의존성이 있다라는 걸 이제 처음에 제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의존성이라는 거는 이게 몸에 실제로 미치는 영향이 있을 때 나타나는 건데, 이거를 연구해 봤더니 한 이틀만 커피를 끊었더니 의존성이 없어지더라
라는 이제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카페인은 의존성이 없는 약물이라는 게 증명이 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페인에 의존성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실제로 2, 3일 정도만 끊으시면 몸에 영향은 없어진다. 그래서 카페인의 의존성은 없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부작용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카페인이 내는 부작용들은 대부분 체온을 올리거나 심박수를 올리거나 그 다음에 몸의 근육을 긴장시키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위험한 신호가 전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다이어트 약 처방을 받으시거든요. 근데 그 다이어트 약들의 거의 대부분들이 고농도 카페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하실 때 도움이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시면 크게 몸에 무리를 가져오지 않으면서 몸에 에너지를 소비하는 형태가 됩니다.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카페인을 드시고 몸이 상하지는 않는다는 거고요. 다만 몸이 좀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인을 너무 과도하게 섭취하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 커피의 섭취를 줄이거나 디카페인 커피를 활용하시면 된다. 디카페인 커피 건강에 너무 안 좋다. 요즘 되게 심각하게 말하는 그 유튜버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정말 과학적인 근거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디카페인 커피가 몸에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람들이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게 디카페인 처리 과정이 몇 번의 화학적인 처리 과정을 거치는데 옛날에 가스법이라 그래가지고 특수한 처리라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 방법을 썼을 경우에 발암물질이 발생하는 게 보고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이 현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제외한 나머지 방법들 같은 경우에 특별한 위험이 있다는 보고가 현재까지 있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부 논문에서 아직까지 증명되지 않은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없다 정도의 논란이 있긴 한데 현재까지 증명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위험하지는 않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현명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